아이고, 이번 주말 또 결혼식 있대. 우리 꼭 가야 하지 않겠어? 또야. 요즘은 결혼식이 축하 자리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자리 같아.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예의 없는 사람 소리 들을걸.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잖아. 식장 들어가자마자 요즘 뭐 하세요? 은퇴하셨다면서요? 라는 말부터 듣고 또 다른 쪽에서는 누구네는 집을 장만했대라며 비교만 하더라니까. 내가 진짜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간 건지 아니면 친척들한테 평가받으러 간 건지 모르겠어. 대체 우리는 왜 이런 자리에 매여야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여전히 경조사에 끌려다니며 마음은 지치고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조사에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냉정하다 못해 인정머리 없는 소리 같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이 말은 놀라울 만큼 정확한 지적입니다. 겉으로는 축하와 위로의 자리 같지만 실제로는 비교와 평가, 체면과 의무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경조사. 나도 모르게 지쳐 돌아오며 내가 오늘 왜 갔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은 경조사 절대 가지 말라는 이유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고개가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의가 있는데 어떻게 안 가? 안 가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겠다. 하는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교사로 살던 박영숙 68살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반가울 줄 알았는데 첫 인사부터 마음을 찌르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은퇴하셨다면서요. 그 다음엔 저 집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네는 집 장만했다던데 부럽다. 정작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생활을 들춰보며 경제력과 자녀 성취를 비교하는 말만 오갔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왜 안 왔을까? 바쁘다고 하던데 하며 오지 못한 사람의 뒷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조카를 축하하러 간 걸까? 아니면 친척들의 품평회에 다녀온 걸까?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축하와 위로의 자리 같지만 실제로는 비교와 시선의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자리. 그곳에서 웃고 떠나지만 마음은 더 상해 돌아오는 경우. 이게 바로 은퇴 후 우리가 겪는 경조사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최동환, 70살,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동환 씨는 몇 해 전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90살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모셔야 했던 겁니다. 동환 씨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깊은 사과와 함께 마음만은 곁에 있다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친구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내 어머니부터 챙겨.
그게 우선이지. 따뜻한 말까지 덧붙여 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인을 통해 들려온 말이 동환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동환 씨 왜 안 왔을까? 요즘 사정이 안 좋은가 봐. 저번에도 못 오더니 이번에도 빠졌네. 심지어 건강이 안 좋다더라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친구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추측과 뒷말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 겁니다. 몇 달 뒤에는 동환 씨, 요즘 많이 아프다며? 라는 질문까지 받으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동환 씨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조사 자리는 진심의 자리라기보다 뒷말이 더 많은 곳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후로는 불참을 선택할 때 분명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빠져야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이유를 전한다. 둘째, 짧아도 구체적인 사유를 말한다. 셋째, 못 가는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꼭 준비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조의금 전달, 짧은 위로 메시지, 또는 직접 쓴 편지 한 장이라도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번쯤은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유와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뒷말에 시달려 본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사람들의 입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내 기준을 분명히 하고 진심을 전하는 노력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환 씨가 배운 불참, 소통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희, 67살, 청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은퇴한 어르신입니다. 이 씨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늘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체 카톡방에 동기의 아들 결혼식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와야 한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모이나. 분위기는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동기와 졸업 후 왕래가 거의 없었기에 솔직히 가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억지로 준비를 하고 참석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20명 넘는 동기들이 모였지만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는 말 뒤에는 더 이어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요즘 뭐해? 라는 질문에 은퇴한 사람들은 기죽은 듯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들은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뭐해? 라는 질문에도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습니다. 성취를 말하면 자랑 같고 힘든 사정을 말하면 부끄러운 듯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정희 씨는 3시간이 넘는 자리를 견디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당신이랑 시장 보고 공원 산책하는 게 100번 낫겠다. 이 경험을 통해 이정희 씨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의무와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자리는 결국 내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갈 뿐이다. 그날 이후 그는 의무 모임 정리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는 자리,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두 사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경조사 자리가 단순히 가야 하니까 간다는 이유로 선택되면
남는 건 피곤함과 상처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도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가고 싶은가? 아니면 단지 남 눈치와 체면 때문에 끌려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는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광호, 72살, 목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광호 씨는 사촌형의 장례식에서 아주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는 고인을 떠나보내며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례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례비는 형제들이 똑같이 내는 게 맞지 않나? 아니, 형편에 따라 내야지. 그럼 누가 얼마를 낼 건데? 말이 오가며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때나 겨우 보던 친척들이었는데 이렇게 돈 문제가 걸리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늘 본인 형편만 생각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니 병원비 낼 때도 그랬잖아요.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광호 씨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례식이람 고인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싸움판이 되고 있구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그 집은 이번에 얼마 냈다더라. 적게 낸 집은 불만이 많아. 이런 뒷말들이 돌며 친척들 사이의 관계는 더더욱 틀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자리가 결국 갈등과 불신만 남기고 끝난 겁니다. 광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리다 상처만 남는다면 차라리 조용히 마음속으로 추모하는 게 낫다. 그는 실제로 이후부터는 고인을 기리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장례식에 억지로 참석하기보다 집에서 차분히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추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미라, 64, 진주에서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미라 씨는 명절만 다가오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시댁에 가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고 친정에 가면 또 나름대로의 부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시댁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준비와 설거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명절의 본래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종일 비교와 간섭만 이어집니다. 큰 며느리는 요리를 참 잘한다. 막내는 아직도 애가 없나?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요즘 경기가 어려워도 다들 열심히 살지? 이런 대화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말들이 미라 씨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기만 할까? 한 달쯤 지나 친구가 직접 집을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고 조의금도 많이 받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솔직히 다 기억나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보낸 꽃,
그리고 편지. 그건 아직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 읽어. 그 편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위로였어.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화려하게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했느냐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늘 꼭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직접 가지 못해도 마음을 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영상통화, 정성스러운 손편지, 작은 꽃바구니 하나, 따뜻한 문자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직접 가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몸을 이끌고 가서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게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경조사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애초에 깊지 않은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면 못 가더라도 무리하지 마라, 건강 챙겨라 하며 이해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어르신들의 사연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비교와 평가의 시선에 상처받은 이야기,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로 가게가 흔들린 이야기, 불참 한 번으로 뒷말이 퍼졌던 억울한 경험, 의무감에 참석했다가 공허함만 남았던 동창 모임, 가족 간에 돈 문제로 갈라졌던 장례식, 명절마다 반복되는 비교와 간섭의 고통, 돈으로만 관계를 따지는 이웃과 반대로 진심을 전해준 동창의 감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위로가 오히려 더 깊은 힘이 되었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경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관계에 필수적이지 않다. 오히려 후회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 간다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입니다. 가야 할 자리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자리,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체면과 의무에 얽매인 자리입니다. 이 구분만 명확히 해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자리는 가고 어떤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하지? 이제는 정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경조사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석 기준 4원칙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같이 이 자리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싶은가? 단순히 체면이나 남 눈치 때문이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지난 1년 안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가? 연락조차 없는 관계라면 의례적으로 얼굴만 비추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 체력 이번 달 내 생활 여력 안에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가? 한 번의 선택으로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악화된다면 절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때안 직접 가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할 방법을 준비했는가? 영상통화, 손편지, 꽃바구니, 작은 선물. 진정한 마음은 반드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둘째, 불참 소통 3단계입니다. 안 간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빠른 통지 최대한 빨리 알리세요. 미루다 보면 상대가 더 서운해집니다. 구체 사유 개인 사정으로 못 가요보다 그날 병원 진료가 있어요. 가족 행사가 겹쳤어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대안 제시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작게나마 조의금 전달합니다. 꽃을 보내겠습니다. 짧게나마 영상통화로 인사드릴게요라고 말하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상대방도 내 진심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조사비 가이드입니다. 돈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지요.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관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세요. 핵심 가족과 평생 친구. 여기는 마음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자리입니다. 중심 가까운 지인, 자주 연락하는 사람. 적정선에서 정성을 표현하세요. 일반 의례적 관계. 최소한으로 하되 과감히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꼭 월 한도를 먼저 정하고 배분하세요. 이번 달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만. 이렇게 정해두면 불필요한 지출로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안적 위로 축하 방법입니다. 꼭 참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얼굴을 마주보며 짧게라도 마음을 나누세요. 손편지 요즘 누가 쓰냐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감동이 큽니다. 의미 있는 선물 꽃, 작은 책 1권, 따뜻한 음료, 쿠폰 하나도 충분합니다. 음성 메시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마음은 늘 곁에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깊은 힘이 됩니다. 억지로 몸을 이끌고 가서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보다 이런 작은 방법들이 훨씬 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경조사에 꼭 가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한두 번의 불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지 마라, 건강 챙겨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체면은 잠깐이지만 건강과 평안은 평생입니다. 억지로 나가서 얻는 건 피로와 후회뿐이고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남는 건 평안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시겠어요? 지금 달력에 이번 달 경조사 일정을 적어 두시고 오늘 말씀드린 참석 기준 사원칙에 맞춰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월 경조사비 한도를 정해 두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과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퇴 후 경조사에 얽힌 여러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조카 결혼식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가계부, 불참 한 번으로 퍼진 억울한 소문, 억지로 참석한 동창 모임의 공허함, 가족끼리 장례식장에서 돈 문제로 다툰 일, 명절마다 반복되는 비교와 간섭의 피로, 이웃은 돈으로만 의무를 따졌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울어준 순간의 감동, 건강 때문에 체면을 내려놓자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경험, 그리고 직접 가지 못했어도 영상통화와 편지, 꽃으로 마음을 전해 깊은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조사, 반드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경조사에 진심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남들의 눈, 체면, 의무감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자리, 내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에만 가십시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자리에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손편지, 꽃 한 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진심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건강, 평안, 그리고 마음의 자유입니다. 체면은 순간이지만 평안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억지로 참석해서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이고,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남는 건 여유와 행복입니다. 진짜 친구, 진짜 가족은 내가 한두 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무리하지 마라, 내 마음 알지라고 말해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이고, 그런 관계만이 은퇴 이후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석 기준 4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가치, 관계, 재정 체력, 대안. 이 네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참 소통 3단계를 지키세요. 빠른 통지, 구체 사유, 그리고 대안 제시. 못 가더라도 진심을 전하는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셋째, 경조사비 한도를 미리 정해두세요. 핵심, 중심, 일반 관계로 나누어 한 달 총액을 먼저 정하고 지출하세요. 넷째, 대안적 위로와 축하 방법을 활용하세요. 영상통화, 손편지, 의미 있는 작은 선물, 짧은 음성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가족의 평안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경조사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 건강한 내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 이번 달 경조사 일정을 적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맞춰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가볍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안과 자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지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